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인 어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어요.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양일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는데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는 메시지가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광복절 행사가 국회의장과 야당, 독립유공자 단체 없이 반쪽으로 치러진 상황을 고려해서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남북 대화와 통일에 방점을 둔 온건적인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 임기가 3년 차로 가고 있는데요. 전국 동력은 약해지고 이념 갈등만 심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전환할 새로운 의제가 필요했던 것도 배경에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994년에 수립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에는 한반도 통일 낙관론을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신냉전 체제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광복과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왕성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담긴 건데요. 최근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또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본과의 관계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일 공조라는 흐름을 깰 수가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언급을 한다고 해도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사 발언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이야기는 언급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정부가 주관한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권은 현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적법했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 또 반일 선동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권 내부에서는 중도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근데 다만 임명을 철회하게 되면 마치 임명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고 뉴라이트 사관 을 가진 인사도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라서 그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국절 추진 의혹까지 사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번에 쉽게 물러설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 구구의 기범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야당 진영의 반일 정치적 선동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반쪽 광복절 행사 이후에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영석 관장이 정말 뉴라이트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이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이미 광복절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는데 이제 와서 임명철을 건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습니다. 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여론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여론도 둘로 나뉘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광복절까지 반일몰이로 정쟁하고 있다. 또 어떻게 의장까지 정부 공식 행사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데요. 이미 현 지지율인 30%대는 중도층이 아닌 전통
안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마지막까지 떠받들고 있는 숫자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지지한 30%가 좀 큰 폭으로 빠져나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하고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갖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전통 지지층입니다.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보수가 뭉쳐야 한다라는 지지층 결집의 의미가 아무래도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경우 사실 국민의힘에 뿌리가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전직 대통령 이 뿌리, 보수의 뿌리를 부각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힘을 싣고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이유가 궁금해요.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중진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입장이고요. 여당 내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도 여야 모두의 사면 복권 관련 의견을 미리 묻는 절차가 있고요. 대통령도 여당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청취만 할 뿐이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지금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여권의 내부 공방은 일단락된 걸로 봐야 할까요? 네, 이미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당 일각에서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만약에 이번 사면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추후에 대선 후보라도 돼서 정권을 민주당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대통령이 질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다시 불이 붙는 시점은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 전면 등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여당 내 반대에도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킨 것을 두고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여당 내 갈등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민주당 내부 기류가 궁금해요.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어떤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김 전 지사가 향후 야권 내 리더십 구도 또 차기 대권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에 그칠 것인가 하는 이른바 눈치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는 야권 분열을 위한 복권이다라는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복권 후에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대표 후보 측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다양한 주자들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이전부터 해왔는데요. 반면에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세가 급격하게 줄어든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에서는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재개할 기회를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지사가 올해 12월 영국에서 귀국을 하면 광폭 행보를 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요. 그 김 전 지사 복귀 전까지는 잠잠한 이제 폭풍 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명계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네. 취지가 이러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포용할 수 있다 한 예를 든 것이지 실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건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정치를 하는데 굉장한 주홍 글씨다. 등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친노 친문계가 다시 재개를 꾀하겠지만요. 결국 김 전 지사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제3의 후보를 세우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친문세가 많이 약화되기도 했고요.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우려를 갖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체제 내에서
매기 역할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당대표 선거는 이번 없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고 있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역별 투표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서울 투표만 남겨둔 현재까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18.03%로 1위고요. 그 뒤로 정봉주,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후보 순으로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 투표를 거듭하면서 원래는 5위와 6위를 달리던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지난 10일 경기 지역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누적 득표율에서 3위와 5위로 뛰어오른 건데요. 또 호남에서 1등을 하며 12.31%로 5위를 달리던 민영배 후보는 경기에서 낮은 득표를 받아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14일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후보가 김건희는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막말이 나온 것도 본인이 지금 0.02%포인트 차로 6위권입니다. 당선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 전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전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이른바 명팔이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 후보가 주변에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 저격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후에 이 명팔이 발언을 하면서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개혁의 딸들 사이에서는 이 정봉주 후보가 반 이재명이라는 게 확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은 정 후보를 향해서 맹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정 후보의 지지 기반은 서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지역으로 나오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이번에 비토를 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순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현재 당선권 안에서 완전히 밀려나긴, 그러니까 5위 밖으로 밀려나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게 당내 시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됐어요. 정치부 기자로서 추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는 점, 또 아쉬운 점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당내 의원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갈등을 싫어하고 좀 관료 출신의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진데요. 어떤 갈등을 싫어하고 잘 조율하고 화합해 가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장점인데요. 실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술자리도 자주 가지면서 대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의회 독주를 거듭하는데 여당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 전략도 없고 너무 웰빙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왜 더 세게 못 싸우냐라는 지적도 많고요. 그래서 추 원내대표가 포용하고 포섭하는 여당 대표로서 자질은 훌륭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 야당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요 현안에 있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점은 없을까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위의장이 바뀌면서 이제 친 한계가 5명, 그리고 비한계가 4명으로 최고위 구성이 이제 꾸려져 있는데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한계, 친윤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톱 체제로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밑 신경전은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적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